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거 건축의학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의학관 100% 깨진다, 그죠? 건축의학관이든 개발행위학관이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대전제는 그겁니다. 내가 어떤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 어떤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기존에 허가권이 있어. 건축허가권이든 개발행위허가권이든, 그죠? 건축허가권 밑에 의제되는 게 개발행위허가권, 그죠? 뭐 산지전용, 농지전 이런 게 의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일단 허가권이라고 할게요. 건축허가권을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매입한 목적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이 건축허가권 저렴하게 사올 수 있으면 좋아요. 왜? 나는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니까. 제가 좀 담배 피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나하고 전혀 무관한 어떤 그런 건축허가권이다. 아니면 또 건물이 착공이 돼 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왜 겁내시죠? 진짜 건축허가권, 개발행위허가권, 이런 산지정허가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학원이나 유튜버들 한번 보세요. 다 사와야 된대요. 물론 제가 목적한 바하고 맞으면 사오면 좋죠. 사오면 더 좋죠. 그분도 허가를 받았던 기존의 분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서로 감정이 약해져가지고 최악으로 갔을 경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 내가 이길 수 있다. 난 100% 저는 이겨요. 지는 싸움을 안 하거든요. 저는요. 저는 이기는데 진짜 유튜브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 하는 그런 분들은요.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보신 거예요. 연구를 안 해보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한 번도 낙찰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진짜 하수 중에 하수. 진짜로 하수 중에 하수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 믿고 이런 물건들을 못 들어간다? 건축학원, 개발행위학원 살아있는 물건을 못 들어간다? 나중에 나이 60, 70대 가지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요, 죽은 지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정쩡하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 있죠? 그런 것도 정말 죽은 지식이라고.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큰일 날 사람들. 자,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법률이 있어요. 특별법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관계는 특별히 많이 없지만, 연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쭉 해드려 볼게요. 그 제목이 이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그죠? 특별법이에요. 이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단의 주식 코멘트를 잠깐 할게요. 주식 얘기하면 또 제 자랑 같아서 이제 수익률 같은 거 공개 안 하려고요. 많이 벌긴 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제 주위에 제가 그 9분 계신다고 했죠. 그분은 포함이 안 되지만 그분이 좀 자금력이 회장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2차전지 노코멘트, 이분이 이제 이 회장님께서 이제 2차전지는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님 사인이 없어서 일체 스톱하고 있었습니다. 10억 정도 묻어들 종목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부터, 아니 8월부터 주식 하지 말라고 했죠. 저희 회원들은 주식 절대 안 했습니다.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자금력이 풍부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주식은 또 제가 엄청나게 잘합니다. 근데 일반 단타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큰 자금을 움직이는 분들하고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달리 해야 돼요. 그렇죠. 큰 자금 10억, 20억씩 움직이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추천하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나 또 제가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종합지수 폭락해도 빠지지 않을 종목. 제가 그 중에 하나는 공개해드린 거 있죠? 하이브 대형주 중에, 그죠? 하이브 17만원에서 16만원, 15만원 이때에서 공개해드렸죠? 이렇게 자금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큰 종목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2달, 석 달 지나면 이렇게 막 한 30%, 40%씩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처럼 이렇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단타가 위주죠.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맨날 리딩을 해드리면서, 좀 해드리긴 해요. 어쨌든 요건, 이 주식은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한번 볼게요. 제 교재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매물건 이런 것들이 나왔어. 공사를 하다가 말았다든가, 터프하게 했다든가, 이렇게, H빔 설치돼 있다든가, 아니면 또 설령 착공 넣어가지고 건물이 올라섰다든가, 그죠? 건물이 올라섰다든가.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뭐가 무섭죠? 제 교재에 같이 공부하신 분들 이거 무서우세요? 그리고 제 교재 구매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상담했던 분들 이거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면 얼마든지 협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면 얼마든지 100% 깨트릴 수 있죠. 100% 깨트립니다. 그리고 저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요거 강의 교재 200분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요즘 거의 뭐 하루에 한 분씩, 오늘도 한 분을 지금 2월 3일인가요? 2월 3일이죠. 거의 2월 달에도 벌써 3분, 매일 한두 분씩 이렇게 구매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200명이 거의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사신 분들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여기에는 토지든 뭐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 요거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건 조금 더 설명해드리고,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정말 맨날 이걸 벌써 이 강의만 제가 한 4번은 하는 것 같아요. 4번은. 물론 제 교재 맨 아래 하단에 보면 1100페이지 정도, 그 정도 보면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합쳐가지고 한 대한민국의 판례가 한 200개 돼요. 제가 그걸 한 50개 정도로 압축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밑에 그 판례만 보셔도, 꼼꼼히 읽어보셔도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만큼은 박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죠? 건물이 완공됐는데 거의 이제 뭐 사용 승인 직전인데 건물을 이렇게, 그죠? 여기서 유치권을 거주하면서 행사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 지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면 뭐 차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습니다, 여러분. 100%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상대되는 거예요. 그죠?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한테 당신 내 건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차임 줘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최근에 나온 판례도 있고 옛날에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요거. 자, 토지 소유자 A. 근데 개발행 허가권자 아니면 또 건축허가권자도 명의도 A야. 그리고 아니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B가 개발행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경우에, 이거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이라고 인정되는 거 있죠. 대법원 판례 제 교재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건물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토지도 A, 이 건물도 A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토지도 A, 허가권자는 B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안마다 제 교재에 다 실어놨지만, 그죠? 다 실어놨지만 이거 못 깹니까, 이거? 이거 못 깨요? 건물이 있으면 뭐 어떻겠다는, 건물이 있으면 뭐 어떨 건데요? 또 건물이 없고 어떤 화성에 진짜 무식한 사람은 착공신고, 물론 공무원께서는 그렇게 해야죠. 착공신고 들어가면 허가 취소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건물이,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내고 착공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착공 다음에 준공, 사용 승인이죠. 준공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만들죠. 자, 그러면 허가에서 착공까지는 취소 기간이 있어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플러스 1년, 뭐 공장 같은 경우는 3년 플러스 몇 년,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착공부터 이 준공까지는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법적으로 기한이 없다고요. 기한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낙찰을 받았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땅을 낙찰을 받았어. 근데 이게 경매사령관이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건축 허가 놓고 착공신고까지 했대. 그러면 저는 멍하니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당하고 있어야 돼요? 내 땅인데? 내가 아까 유치권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유치권자도 나한테 뭘 줘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죠? 내가 하물며, 뭐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메모할 필요 없어요. 다 있으니까. 내가 하물며 여기에다가, 그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은행에 설정할 수도 있고, 내 친구한테 부탁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럼 이 건물 완공되면, 이게 뭐,
철거 대상이잖아요. 그죠?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어떤 미친놈들, 미친놈합니다. 제가 좀 말을 험하게 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청에다 전화해봤더니, 그런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책만 보면서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얘기만. 실전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제 교재가 뭐 비싸네 싸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지 마시라고. 비싸면 정말 사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사지 마시라고. 선생님 같은 분은, 저는 제 교재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가치는 한다고 보는데, 선생님 같은 분은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사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가 토지를 낙찰받고 이 사람이 착공 들어갔어.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저감되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왜? 그만큼 많은 판례도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땅 사용 못해요. 소유권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소유권의 기본 원칙이.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진짜, 그냥, 이걸 사와야 된다고? 너나 사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소유권의 기본 원칙이 뭐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잖아요. 그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맞죠? 소유권의 기본은. 그렇죠? 담배 한 대 필게요. 제가 막 열받아서 그래요. 진짜 쓰잘데기 없이 막 잘못된 상식들, 공부도 진짜 깊이 안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을 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 어제도 뭐 그런 얘기,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교재도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좀 큰 선물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사용수익 처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건축 착공계가 들어가 있는 땅을 낙찰 받았어. 그러면 나는 처분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사용수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사용수익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진짜, 제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이 150분 넘는데, 저는 또 그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웁니다. 교재 구매하신 분들한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워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그린벨트 안에 토지를 낙찰 받으면서 그 큰 사건도 제가 한번 그분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분 국세청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저기 나오셔가지고, 세무사 하시는데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물건을 낙찰 받으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걸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사와야 되네 그런 사람들 정말 하수 중에 하수라고 다들 그래요. 정말. 자, 제가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제 교재는 다 실려 있습니다. 밑에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핵심을 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에 뭐 한 800페이지나 900페이지 정도 보면 다 나와 있고요. 어쨌든 그랬든 간에 뭐 건물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건물 있다고 요거 진짜 저는 웃겨요. 이런 것은 이제 지식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런 것은 지식도 아닌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가지고, 그죠? 얘기 가지고 지금도 이걸 가지고 뭐 개발행위권 사와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말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죠? 틀리진 않죠. 그렇지만 나한테는 가장 큰 소유권이라는 게 소유권이 있는데 허가권은요, 소유권하고 허가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소유권이 있고, 건축 허가권이 있어. 허가권이 있어. 자, 건축 허가권 아래는 의제된다고 했죠.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뭐 하천점용 허가, 뭐 이런 거 다 의제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것이 취소되면, 그죠? 이거 하나가 취소가 되면 건축허가도 취소될 수 있지만, 건축허가 취소되면 이것들은 당연히 우르르 취소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물론 개발행위가 취소되면 보완명령을 통해서 건축허가는 취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하위에 있는 것들이니까, 의제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요것들도 잘못되면 건축허가 준공성능이 안 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소유권이 있고 이런 관에서 발행하는 허가권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그죠? 관에서 발행하는 허가권은 이
대인한테 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죠? 이 대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다, 물론 땅에도 허가를 줄 수 있지만 대인에 대한 어떤 허가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관에서도 당연히 행정청에서도 동의서 받아오세요, 승계 받아오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관을 떠나서, 이 행정청을 떠나서 자, 이 사람하고 다 이렇게 붙어. 내가 칠 것 같아요? 제가? 저 안 져요. 이 사람 저한테는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 얘기하면 알고 있는 것, 제 교재에 있는 걸 다 공개하고 싶은데도 공개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법률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판례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판례 존경하는 판사님들께서 이렇게 부연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 이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이래서 이 건물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이 건물이 공사가 중단됐어. 공사가 중단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사 중단을 갖다 그럼 영원토록, 왜? 어차피 착공은 들어갔으니까 준공될 때까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건축법에는 취소할 수 있는 연한의 규정은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허가, 착공, 그 다음에 준공,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기부. 이건 여러분 순서입니다. 물론 여기 그 준공시에 등기 촉탁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어요, 문서에. 그럼 거기다 표시하면 관에서 다 등기 촉탁까지 해줍니다. 그죠? 사용 승인 되고 나면.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건물이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소의 규정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착공이 들어가고 나면, 그죠? 일정 부분 착공이 들어가고 나면 취소의 규정은 없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취소의 규정은 건축물에 착공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판례는 제 교재에 다 있죠. 그럼 그것까지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어떤 그런 내용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착공되고 난 다음에 건물을 다 쳤다고 해. 그런데 준공이 안 나고 이렇게 장기 미방치됐어. 방치됐어. 오랫동안. 그럼 이걸 천년만년 계속 끌고 가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미방치된 건물들은요, 여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등과 관한 특별조치법에 있어요. 제가 다른 소개시켜드리지 못해도 공사중단이, 그죠? 공사중단이 2년 이상 확인된 것을 말한다. 일단 2년 이상 확인된 것을 말한다. 그죠? 그리고 뭐 건축법 어쩌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냐면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착공 후 2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법에 따르면 공사 중단 건축물이라고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렇죠? 공사 중단 건축물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2년 이상 방치된 것들은, 확인된 것들은. 그죠? 총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총기간 뜻은 뭔 뜻인지 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건축법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취소의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국가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3년마다. 그죠? 그리고 공사 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예요. 그죠?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공사 중단 기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여기 있다. 맞지? 그리고 공사 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것은 철거를 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물론 이제 철거를 하려면 청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 보상 규정도 있어요. 그죠?
보상 규정도 있고 철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거에 대한 어떤 보조 자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법을 떠나서라도 자, 이렇게 공사중단 유형 건축물의 철거 명령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죠? 철거 명령 이렇게 그다음에 공사중단 유형 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통보서 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거 공부할 때요. 이런 내공이 5년, 6년, 7년 안 되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고 학원에 백날 다녀봤자요.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자료도 없을 거와, 그죠?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도. 할 수도 없고. 왜? 할 수 없는 이유가 실력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실력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다 우르르 몰려있는 뭐 아파트 막 열댓 명씩, 20명씩 들어가는 그런 것들, 단독 당하고 막 열댓 명씩 들어오는 그런 것들 하실 거예요? 돈도 안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 벌어야지. 그죠? 제가 한번 크게 망해봐서 압니다.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피라는 거. 그죠? 그렇지만 돈도 정말 멋지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게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볼게 정리를 대충 해놨는데, 자, 저는 그래요. 토지만 있던, 토지에 건축 착공이 들어갔든, 그죠? 토지에, 우리가 이제 낙찰 받은 토지에 착공이 들어갔든, 토지에 건축물이 있든,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단, 그 방법과 판례나 법조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한테 의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법조문이라든가 아니면 판례,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그 각종 내용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제 그 교재 구매하신 분들 겁내지 말자. 혹시나 이런 물건하고 맞닥뜨리면 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죠? 받으세요. 받으세요.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 미리 이제 가능한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건축 허가를 미리 알아가는 방법이 이제 심의가 있고 사전 결정이 있어요. 그죠? 사전 심의가 있고 사전 결정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사실은 오늘 이제 요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요거 산지 농지 매수 청구 요것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걸 한꺼번에 좀 해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건축적인 건물이 있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준대요. 왜 안 해줄까 공무원이 당연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요걸 하려고 했는데 요것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했고 449강 이거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돈 되는 것들 우리 신경 쓰지 말자. 그죠? 그리고 제 교재가 아까우신 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안 사셔도 되고 그냥 여기저기서 조금씩 배우시면 되고요. 주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그죠? 주식은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장해놓고 주식으로 갈게요. 저는 이 건축허가권, 개발행 허가권만 얘기하면 제가 막 열이 나요. 저도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뭐 제 교재를 갖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저한테 이제 사신 분들은 금방 쉽게 해결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주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합 차트 제가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조심해야 된다. 종합은 여기가 갭이 하나 있습니다. 갭이. 이 갭을 뚫기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2550에서 2600포인트는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추천거리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서 한번 추천거렸고, 여기서 추천거리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한 번쯤 이렇게 살짝 터치할 것 같아요. 2월 초에, 다음 주 한 초까지는.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 주 정도에는 만약에 지수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좀 물건들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좀 정리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것도 정말 따라 사시면 안 되고요. 주식은 항상 싸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싸게 안 그러면 다 물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요거 큰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큰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회장님은 저보고 대장님이라고 불러요, 솔직히요. 대장님. 제가 좀 외람되지만 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큰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하고는 투자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투자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1억 미만 또는 2억 미만인 분들은 단타 위주로 단타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해서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이브는 제가 지속적으로 14만원, 15만원대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저희 회원님들,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다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거 한 종목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옛날에 팔았지만 27,000 얼마에 팔았죠. 다시 제가 25,000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은 큰 종목들은요, 꾸준히 끌고 갈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주식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죠? 이것도 저것도 싫다. 아, 신경 쓰기 싫어. 단타하기도 싫어. 그러면 제가 추천드린 종목을 꾸준히 끌고 가세요. 자,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이죠. 요 종목들이. 여기 위에, 맨 위에 있는 것들이. 저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2월달, 1월달, 2월달은 매매한다고 그랬죠. 제가 뭐 단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어요. 다 이 안에서만 매매를 했습니다. 이 종목 안에서만.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죠? 뭐 제가 뭐 저희 좀 오랫동안 하셨던 모트렉스 14,700원부터 사시라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좀 이것은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설명을 많이 드렸죠. 요렇게 가든지 이란 요렇게 쌍바닥 찍고 가든지 1번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 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제가 뭐 이거 저는 팔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팔으라고 사인 안 드렸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그냥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저는 팔고 다른 종목을 갈아탄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용으로 조금 이제 현대무백스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요것도 3,000원 이하에서 여기 뭐 3,000원 이하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이라는 기회를 줬습니다. 5일 동안.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으면 이거 샀다가 다른 종목 팔았다가 이쪽으로 다시 왔다가 그죠? 다른 종목 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라. 그럼 이것도 지금 뭐 한 10% 이상 수익 난 거예요. 사람들 가지고 계신 분들. 물론 저는 좀 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빠른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 종목을 팔은 거 맞아요. 이 종목 팔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제가 이제 요것도 엊그제 팔았죠. 반절. 그리고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왜? 제가 이때 자이언트 스텝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21,000원에 사자. 그죠? 21,000원에 사자. 급등했죠? 30% 단기간에. 이 정도면 제 실력 인정하실라나? 아, 인정 안 하는 분 많겠지. 뭐 그냥 구경만 하러 오신 분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넥스트 칩,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뭐 셀바스 AI 제 주력 종목이긴 했는데 옛날에 중간에 홀딱 팔아먹었죠, 저도. 그죠? 홀딱 팔아먹고 뭐 지금 안 오른 거 있습니까? 제가 추천한 거 중에, 그죠? 안 오른 거 있어요. 어떤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거 뭐 요거 이제 SBB 테크도 이것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죠? 제가 사람들한테 종목을 드린 게 이때 드렸죠, 이때. 제 유튜브 확인해 보십시오. 그죠? 기억, 시옷, 이응 해서 감속기에서 요거, 그죠? 요거 드렸잖아요, 요거. 요거하고 해성 TPC. 그 다음에 뭐지 그게? 뭐 하나 아이고 있어요. 제가 좀 머리가 좀 나빠요. SPG. 그죠? SPG 요거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 근데 안 오는 게 있는데 굳이 오늘 노는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해성 TPC 사야 되냐고. 저는 그랬어요. 사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냥 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죠?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쳐맞을 때가 됐다. 여기서 이제 자리 잘 잡을 때 사시면 된다. 그 지금까지 주식을 오른 거 보면 여러분 삼성 인수와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죠.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이제 LG 관련 로봇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것도 급등을 했고, 자, 그러면 삼성에서 M&A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로봇을 사업을 좀 키울 거니까 로봇은 갈 수밖에 없고, 갔고, 그죠? 그러면 삼성의 주력 사업이 뭐죠? 반도체죠? 반도체 중에서
반도체 중에서 설계, 삼성이 설계가 좀 약해요. 대만의 TSMC보다 설계 디자인을 뭐 10분의 1도 못 갖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죠? 10분의 1이 아니라 한 3분의 1밖에 못 갖고 있죠. 설계 기술을. 근데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제가 볼 때는 삼성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게 이제 뭐 넥스트 칩, 그 다음에 가온 칩스, 요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게 바로 그 다음에 뭐지? 하나가 더 있는데 오픈 엣지 그게 뭔데? 아우 제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거 요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이제 날라가서 안 되고 그죠? 날라가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넥스트 칩하고 가온 칩스인데 넥스트 칩은 제가 한번 해먹고 나온 거라 요것은 한번 해먹고 나온 거라 좀 들어가기가 좀 뭐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 종목도 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런 것은 손절이 필수거든요. 손절이 필수인데 이제 뭐 한번 그죠? 손절이 필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온 칩스가 저는 이게 조금 예사롭지 않게 보이긴 해요. 예사롭지 않게 보이긴 하는데 삼성의 M&A 후보군 중에 아마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거 여러분 빠지면 5일선이나 11선 깨면 매도입니다. 11선 깨면 매도로 대응하세요. 근데 저는 뭐 특별히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요거 이제 가온칩스 이때 한번 샀다가 좀 일부 거의 반절 이상 거의 한 3분의 2 팔고 다시 이제 이때 재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요게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제가 삼성을 다녀봤잖아요. 삼성에서 인수할 수 있는 게 지들이 로봇을 빨리 하고 싶으면 로봇을 인수할 거고 반도체 디자인이 약하면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업체를 인수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내에는 디자인 하우스를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가온칩스가 또 아까 넥스트칩 그런 것들 몇 개 있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그래 느낌이.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는 이제 여러분들 파십시오. 오늘 다 파셔야 되고 월요일날도 파시는 게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 거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넥스트칩 요 종목 저는 솔직히 예사롭지 않게 보이거든요. 짧게 좀 볼게요. 물론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올랐어요. 여기 이제 뭐 15,000원에서 뭐 한 2만원까지 한 뭐 30% 이상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요 종목 이 11선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제 5일선 이렇게 올라가고 11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2만원 이하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손절은 여기 18,500원 정도 18,000원 깨지면 무조건 톡 깨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 10% 정도 마이너스 생각하고 그렇지만 뭐 중장기로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삼성에서 인수설도 솔솔솔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여러분들 관심 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까지 올랐던 게 이제 AI가 많이 올랐죠. AI 인공지능이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로봇은 사실은 몇 가지 한 서너 종목 빼놓고는 오른 게 없어요. 그게 특별히 그죠? 다른 이제 뭐 기타 로봇주들은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키 맞추기 형식으로 2월 달에는 요런 RS 오토메이션 제가 추천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RS 오토메이션이 지금 수익이 안 났어요. 제가 이 종목은 14,200원 매수가도 다 드렸죠. 14,200원이나 14,000원 깨면 느긋하게 매수하자. 그죠? 느긋하게 매수해 나가자. 제가 추천한 것 중에 저도 이 종목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물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제 단타를 좀 쳤으니까 제가 이때 매수해가지고 그죠? 이때 매수해가지고 요때 15,000원, 15,300원인가 400원인가 팔고 나왔죠. 이렇게요. 그죠? 한번 팔았죠. 그 다음에 요때 개발학 보일 때 요날 샀다고 했죠. 다시 샀습니다. 그죠? 요거 지금 저는 또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을. 그리고 또 이 종목은 역시 대응은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14,000원 깨지면 추가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14,000원 깨져서 주가가 뭐 이렇게 풍풍풍 빠질 수 있어요. 그죠? 풍풍 빠지고 뭐 한 이 근처에서 13,000원 후반이나
13,000원대에서 지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조만간 한번 시세 분출을 한다. 그 생각입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시세가 나오는 종목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월봉으로 본 거거든요. 당연히 월봉으로 2월달에 지금 음선 때리고 있죠. 당연히 음선 때리면 제가 볼 때는 2월달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음선 때리고 이렇게 아랫꼬리 만들고 제가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양선을 뽑던지 그죠? 양선을 뽑던지 이게 1안이고 이게 1번 아니에요. 1번 안. 그러면 3월달에도 추가적으로 오르겠죠. 그죠? 이 전고 좀 돌파하겠죠. 이게 1번 아니고 2번 안은 뭐냐면 제 생각인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서 2달 동안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3월달까지 이렇게 뭐 좀 등락을 혼조하면서 결국은 등락 혼조하다가 조정 이게 이번 2월달, 3월달 조정하고 이렇게 20일선 올라오고 5일선 골든크로스하고 뭐 4월달쯤에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2, 3개월 안에는 쇼부 난다. 죄송합니다. 쇼부 제가 일본말 어쨌든 결정 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방 압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방 압력은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트렉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가 봐요. 질문이 팔아야 되냐고 많이 들어오는데 모트렉스 요거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모트렉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이렇게요.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2배 나올 수 있다.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12,000원이에요. 그럼 24,000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12,000원 깨면 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 제가 이거 그림 충분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때는 무상증자 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하자. 이때 시세는 무시하자. 그리고 정상적인 시세는 이런 것이다. 이런 때인데 자 아주 우수한 회사입니다. 이거 그죠? 제목이 우수하고 ROE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요. 물론 이때 팔았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때 샀다가 어제 팔고 탄타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 이제 저는 원하는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 것이다. 이게 1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쌍바닥 찍고 요렇게 갈 것이다. 이게 2번이었잖아요. 그죠? 단지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가긴 간다.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으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14,700원에 그죠? 그냥 묻어놓고 있으면 지금 한 뭐 10% 20% 수익 났겠네. 그죠? 그냥 요즘같이 토끼처럼 저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죠? 저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는 단타에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저도 묻어가는 종목들은 꾸준히 묻어가잖아요. 그죠? 뭐 해서 RS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일부 묻어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VIP 회원이라네. 우리 이제 큰 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데,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다, 삼성 엔지니어링. 자, 제가 이거 옛날에 더블 먹여드렸죠, 여러분들. 그 어려운 장에도. 이때 제가 뭐라고 했죠? 요거. 상승 삼각형. 그죠? 제가 많이 써먹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응집된 이 분야에 사가지고 더블 먹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길게 한번 볼게요, 길게. 자, 요렇게. 지금 에너지가 이제 응집되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등락을 하겠죠, 이렇게. 응집되고 있습니다. 날아갑니다, 이거. 날아가요, 조만간에. 조만간 날아갑니다. 여기처럼. 우리 큰 돈 언제가 될지 몰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 아까 그 우리 회장님처럼 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제가 추천했고요. 요 종목 추천하고 있고 지금 매집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자 그래서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모양하고요. 자 크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죠.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죠. 그러면 조만간에 여기서 수렴된다. 이 근처에서 그죠?
조만간에. 그러면 이거 밟고 넘어가는 순간 더블 난다. 뭐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가겠죠. 그죠? 기본으로 갑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35,000원 넘깁니다.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주식만 이렇게 좀 우량주 추천해서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고 근데 섣불리 추천 안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 관심 종목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고 뭐 1억 미만, 2억 미만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미삼아 심심하니까 투자하라고 하는 거고, 정말 돈 많으신 분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제 주력주로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거고 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매수 타점까지 또 매도가까지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하이브, 정말 제가 남들은 다 포기했을 때 어딨어 정말 큰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자리, 그죠? 147,000원 이런 자리 15만원만 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20% 지금 30% 수익 났어요. 그죠? 이 회장님처럼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했다. 그럼 그냥 2달 만에 3억 버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이제 그 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무거운 주식을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무거운 주식을. 그죠? 왜 안전하니까. 그렇지만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적도 나오지 않는, 족보도 없는, 왜?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니까. 족보 없는 것들이 많이 올라요. 이런 것들. 그죠? 물론 여기 모트렉스나 현대무백스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또 무리해서 아니에요. 이런 족보 없는 것들이 많이 올라요. 단타로 딱딱딱 치긴 좋아요. 차트만 보고 투자하니까. 그렇지만 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그런 종목들 투자합니다. 또 몇 개 더 있어요. 정말 좋은 종목으로 제가 포트를 구성해드립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뭐 10억이 있다 그러면 요 종목 한 3억, 그 다음에 한 종목 요거 한 3억, 나머지 요거 한 뭐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정말 먼저 갈 놈부터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드리니까요. 우리 그 회장님이 7일 들어오신다 했나? 어쨌든 요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단타 좋아하시고 이렇게 좀 짧게 치고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이런 단타 종목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제가 설명이 길었고요. 주말이라 좀 제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거 뭐 거의 하루에 한 분씩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게 뭐 2월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의 뭐 지금 추세로는 하루에 한 분 정도씩 계속 구매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거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게요.